네, YTN 라디오 이재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4부의 이슈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잠해주는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줄고 반복하고 있죠.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하위 변이 때문인데요.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위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참 쉽게 안 잡히네요. 예, 이번 유행은 아주 대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예.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정점에 지금 이르렀기 때문에요. 네. 떨어지는 것도 올라가는 만큼의 기간은 걸릴 것입니다. 아, 그래요. 자, 이 위원장님께서는 코로나19가 제2의 독감과 비슷한 형태로 관리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제2의 독감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가까운 시일에는 조금, 어렵지만서도요. 네. 지금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눈은 네. 이 병은 이제 피할 수는 없구나. 음. 이 병을 완전히 피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불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변했고요. 네. 그렇다면은 의사들이 가장 익숙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익숙한 독감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독감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맞고 치료제 나오고 했는데 똑같이 독감은 그 길을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독감도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큰 차이는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실내에서 그다음에 네. 손 씻기 다 하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치명률이 많이 낮지만 독감은 우리가 신경 하나도 안 쓰고도 상당히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차이는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수치는 상당히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독감이 근접하고 있어요. 0.03%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고요. 0.03%라는 게 뭐죠? 치명률입니다. 치명률, 독감. 예. 독감에 걸리면 10,000명 중에 3명이 돌아가신다는 거죠. 예. 0.03%니까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은 0.05%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10,000명 중에 5명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은 있지만 그래도 독감에 상당히 근접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독감같이 아프면 즉시 진단받고 약 쓰시고 예. 많이 아프면 입원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명률이 독감의 0.03%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 제2의 독감으로 취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이 참 독감하고 비슷하구나 좋다 그러지만 단 그러면서 우리가 실내 마스크 다 벗고 네. 손 씻기 안 하고 이제 평소에 겨울 지내듯이 지내면은 그때는 또 그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서 치명률은 낮지만 예. 이 전체 모수가 많아지면 사망자 숫자가 너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잘 거치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요령과 노하우를 얻는다면 그 독감 관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치명률과 함께 이제 확진자 숫자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확진자 숫자 곱하기 치명률 하면은 사망자 숫자가 나오는데 지난 우리 오미크론 때는 치명률은 많이 낮았지만 그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뭐 60만 명, 40만 명 곱하기 치명률을 하니까 하루에 한 400명 가까이도 돌아가셨거든요. 그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를 유지하는 선에서 확진자와 치명률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정 위원장님께서는 10월, 11월에 코로나 대규모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전 국민 10,000명 샘플을 해서 항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겠지만서요. 현재로서는 지난 3월을 중심으로 해서 오미크론에 1,800만 명 가까이 걸리셨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2,200만 명이 걸리셨는데 금년봄에 다 걸렸죠. 그래서
그때 면역을 얻은 분들은 아마 빠르면 한 9월, 늦으면 12월 사이에 면역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확진자들의 경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재감염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재감염이 생기고 있지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위험군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4차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예. 이게 빨리 시작한 곳은 2월 말 시설 같은 데서. 예. 그다음에 한 4월, 5월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4차 접종 효과는 한 4개월 정도 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4차 접종을 한 6, 7월, 8월에 맞은 분들도 역시 이번 겨울이 되면 예.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시에 상당히 많은 국민이 면역이 많이 약해지는 때가 오는 것이고 그때가 하필이면 11월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매년 최근에는 독감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수십 년간 독감은 항상 11월, 12월, 1월 달에 옵니다. 예. 그럴 정도로 호흡기 바이러스는 겨울이 되면 훨씬 더 사람 몸에 더 잘 침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겨울이라는 환경, 그다음에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항체가 가장 낮을 때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 겨울에 규모의 크기는 지금 가늠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의 새로운 유행이 올 거는 그거는 피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걸렸던 사람도 그렇고 백신을 맞은 분들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언제든 감염될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4차 접종이 지금 접종률이 많이 낮은데요. 고위험군들 중에 60세 이상 한 40% 정도, 네. 그다음에 50세 이상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10몇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8월 말이니까 9월까지 4차 접종을 맞춰준다면은 그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12월 말까지는 웬만큼 면역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한 유행이 줄어든다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치명률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50세 미만은 치명률이 0.01% 이하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다 이제 나이 든 고위험자들이 이 퍼센티지를 올리기 때문에 0.05에서 머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나 또 방대본에서도 4차 접종 제발 하시라 이렇게 공고를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후진국이라고 쓴소리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예. 네. 자, 백신 개발이 뒤처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관심과 투자의 부족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그 R&D 예산이라고 이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그 비용이 이게 사회과학 그 자연과학 다 합쳐서 29조입니다. 급전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전체 29조. 예산을 봐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선진국답게 29조를 무려 투자를 하는데 이 생명과학 이런 쪽에 특히 백신과 이런 쪽에는 투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제발 좀 투자 좀 하시자. 왜냐하면 백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서로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예. 다음 세대에 그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바이러스는 옵니다.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놓고 다음에는 정말 진정한 기술 선진국답게 우리 백신 갖고 우리 국민 맞고 또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서 보건의료 산업이 좀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실제로 후진국까지는 아니지만 후진국 수준이다 그렇게 좀 순서를 했습니다. 예, 백신 연구 결국 돈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29조라는 돈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배분을 이제 백신 연구 쪽에는 소홀히 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이쪽에도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해 주시라 그렇게 이제 공고 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 방역을 강조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표적 방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학 방역 그리고 표적 방역 차이가 있나요? 이
과학 방역이라니까 너무 뭐 광범위하다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우리가 근거를 가진 어떤 것들도 다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증거가 있든지 근거가 예. 있든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표적은 우리가 과학 방역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생각하는 중에 또 적용하는 중에 한 가지의 수단일 뿐입니다. 예. 수단이다.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예. 과학 방역 안에 표적 방역이 표적 과학 방역이 방역에 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표적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타겟을 잡고 표적을 잡고 거기다가 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시 고위험군이 사망률이 높고 또 위중증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고 등등하기 때문에 이번 이 표적 방역의 목적은 표적화한 정밀 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고위험군이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이제 60세 이상 또 60세 미만이라도 기저질환자들, 만성질환 있는 사람 그분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분들이 이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더 철저히 보호를 하고 빠른 진단과 빠른 투약을 하고 하는 그런 쪽에 지금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쪽이 관리가 되면 치명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사실은 20, 30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사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드문 일인데 전체적으로 치명률이라는 숫자를 하나로 놓고 보다 보니까 0.05라니까 10,000명 중에 5명이 사망하면 나도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 국민들이 많이 해오셨죠. 그래서 그 숫자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표적화된 그 시설과 고위험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치료를 한다면은 숫자도 낮출 수 있고 실제로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런 전략입니다. 예. 뭐 사실상 내용을 들어보면 독감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감도 역시 나이가 많은 분들 또 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19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예, 독감으로 사실 뭐 어떻게 잘못되는 젊은 사람들 본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아마 독감으로 입원하는 분 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는 입원까지는 좀 많이 하지만 역시 독감과 코로나19는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로서 노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그런 특징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표적 방역이라는 게 뭐 그 다른 뜻이 아니군요. 이제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독감으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기까지 그래도 뭐 계속 조심을 하고 개인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겨울까지만 좀 개인 방역 신경 쓰시고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내년 봄쯤에는 정말 그야말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언제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내년 봄에는 일단 벗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벗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부터 생각하고 있던 이 조금 취약한 시설의 환기라든지 바이러스를 좀 정화시킬 수 있는 그 기계 같은 거를 좀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나간다면 그리고 이제 좀 더 신속한 의료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저희는 이제 3년 만에 마스크 벗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